안녕하세요. 사보험 전문가 김지은입니다. 앞 시간에서는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배우셨다면 오늘은 저와 함께 숨은 보험금 찾기 그리고 치과 사보험 서류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8년차 치과위생사이자 보험 설계사 일을 함께하고 있는 김지은입니다. 네, 저와 함께 첫 번째 시간은 어떻게 제가 환자들에게 숨은 보험금을 찾아드리는지 그런 사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치과 사보험 서류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드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준비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치조골 이식술. 그게 뭔데 이렇게 보장을 받나요? 환자분들 중에 치과에서 치조골 이식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죠. 근데 치아보험은 따로 없고 이런 분들은 비용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제가 찾아드리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보험 가입하실 때 선생님들도 질병수술비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질병수술비라는 특약 항목. 본인들 증권을 한번 보시면 나의 보험 증권에도 질병수술비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은 없어졌어요. 예전에 2009년도 이전에 생명보험 안에 질병수술비에 대해서 뼈이식 수술, 골이식술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세분화 이렇게 해서 나눠졌다면 예전에는 좀 뭉뚱그려서 1종, 2종, 3종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 2, 3종 안에 2종에 골이식술이라는 항목이 있는 거예요. 이제 2009년도 이전에 왜 없어졌냐? 임플란트 때문에 너무 이게 손해율이 큰 거예요. 뼈이식 수술하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러면서 1에서 5종 수술비로 굉장히 세분화를 시키면서 임플란트 뼈이식 수술, 그러니까 치조골 이식 수술에는 해당해주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 병원 환자분 케이스인데요. 최근에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치아보험은 없고 지금 틀니는 사용 중인데 전체적으로 좀 봐달라 해서 오셨어요. 근데 원장님께서 계획이 세워진 부분을 이제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아래 부분을 틀니를 쓰고 계셨는데 틀니를 지대하고 있는 치아들이 복합치주염이 오면서 그 치아를 빼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분이 틀니를 쓰고 있었지만 이제 틀니를 못 쓰겠다 해서 임플란트로 그럼 계획을 잡아달라 해서 원장님께서 임플란트를 계획을 세워주셨는데 자, 이런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위에도 보시면 브릿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상태가 안 좋고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우선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아랫만 우선 해달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환자분들이 상담을 들어갔었죠. 왼쪽 아래 보니까 정말 복합치주염으로 지금 치아가 34, 35번이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죠. 당장 지금 치아를 빼야 되는 상황인데 염증 때문에 많이 아프신 상황이라 우선 약을 먹고 좀 염증을 없애놓고 나서 그 다음에 발치를 하자라고 계획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될 곳은 굉장히 많지만 우선 원장님께서 최소의 개수로 계획을 잡아주셨는데 지금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뼈 상태가 너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뼈 이식 수술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를 빼놓고 뼈 이식 수술을 해놓고 또 좀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심을 때 또 뼈가 상태가 안 좋으면 뼈 이식 수술을 해야 되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뼈가 이게 틀니를 쓰신 지 오래되다 보니까 뼈가 너무 얇아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거기 부분도 뼈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아까 앞에서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비용이 많이 나왔잖아요. 비용이 525만 원 정도 비용이 나왔는데 굉장히 이제 틀니를 쓸 정도로 이러시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예전에도 틀니로 하셨었죠. 근데 이제 틀니를 써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못 쓰겠다 하셔서 임플란트로 결정을 했지만 너무 비용 때문에 부담스러우신 거죠. 그래서 제가 혹시 사모님 치아보험은 지금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다른
이런 일반 사보험들 안에 질병수술비 같은 거 혹시 아시는지 여쭤봤더니 당연히 고객들은 모르죠. 저도 이걸 알기 전에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보험 설계사 자격증이 없었을 때는 환자분들에게 그러면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 아니면 이런 식으로 환자분들에게 증권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이게 증권을 가지고 오셨어요. 보시면 여기 이제 수술 급여금이 있어요. 수술 급여금 안에 1종에서 3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환자분들에게 증권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증권을 보면서 질병 수술비, 수술 급여금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증권을 보시면 여기도 지금 보면 1에서 3종으로 나눠져 있죠. 근데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고리식 수술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혹시 이제 보험 가입하실 때 이렇게 두꺼운 약관들 보셨나요? 이런 약관 안에 저 질병 수술비를 찾아서 고리식 수술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예전에 이렇게 두꺼운 책을 다 확인을 해드렸다면 요즘에는 제가 설계사 자격증이 있다 보니까 바로 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자분들한테 이건 반드시 개인정보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개인정보 동의를 얻어서 질병 수술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여기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죠. 질병 수술비가 있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있지? 제가 아까 2009년도 이전 보험 상품을 보면 된댔죠. 근데 여기 보니까 2002년도, 2005년도에 안에 두 군데 다 있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약관을 두꺼운 책을 또 봤어야 된다면 지금은 이런 식으로 약관 찾기를 해서 컨트롤 F 버튼을 눌러서 고리식 이렇게 쳐봅니다. 그랬을 때 이 고리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근골의 수술에 이 밑에 뭐 임플란트는 제외된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자, 이런 약관을 봤을 때 이런 표만 있다면 이분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임플란트는 제외다 이런 부분이 적혀 있으면 안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관 안에 특약을 보시면 자, 왼쪽 같은 경우는 고리식 수술이 되는 환자분들의 케이스고요. 자, 오른쪽 편에 있는 거는 불가능한 특약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가 파란 색깔로 표시를 해놨죠. 임플란트 등 치과 처치 수반하는 것은 제외함. 자, 2009년도 이후의 보험 상품들은 이걸 딱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왜? 하도 임플란트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구분을 해놨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보실 때는 환자분들을 증권을 먼저 확인을 해보고 증권을 확인을 해서 1, 3종 수술비가 있다. 2009년도 이전 보험 상품들 보면 있다라고 했을 때 약관 안에 이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환자분들한테 자, 증권까지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두꺼운 책은 거의 다 버렸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홈페이지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예전에는 저렇게 두꺼운 책으로 나왔다면 요즘에는 홈페이지 안에 공시실에 다 들어있습니다. 네이버에 아까 그분 같은 경우는 AIA 생명보험이었어요. AIA 생명보험을 딱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통 공시실을 찾으시면 돼요. 공시실은 여기 대부분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보면 위쪽에 상단에 표시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아래쪽에 하단에 표시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오른쪽 왼쪽 부분에 이 가생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시실에 딱 들어가 보면 대부분 이 상품은 판매가 중지된 상품입니다. 공시실에 들어가 보면 판매 중인 상품 약관을 보는 게 있고 판매 중지 중인 상품을 약관을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분 같은 경우는 2009년도 상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판매 중지가 됐겠죠. 판매 중지 상품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약관을 딱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컨트롤 F에서 골이식 딱 해서 딱 쳐보세요. 그러면 고리식 부분에 대해서 임플란트는 제외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되고 그런 문구가 없다. 그냥 고리식만 있다. 이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표를 보면 그 부분들을 보면 이제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근데 선생님들께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 잘 알지를 못하고 괜히 이런 걸로 컴플레인이 날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지금 확인이 된다. 명확한 거는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거나 설계사분께
그 설계하셨던 설계사분께 확인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환자들한테 많이 도움을 드리고자 막 이게 찾아드리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근데 돈이 예를 들어 안 나왔어. 보험금이 안 나왔어. 너가 나온다고 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되게 컴플레인을 많이 거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보험 일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제 명확하게 그걸 구분을 할 줄 알아서 이제는 좀 설명을 지금도 제가 막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정보만 알려드리더라도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혜택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는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선생님들도 본인들 보험부터 나는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이제 골 이식술이라는 이렇게 수술 2종 특약에 가입되어 있으시는 분이다. 그러면 저희는 수술 확인서를 환자분들이 분명 요청을 하실 겁니다. 그럼 저희가 나가야 될 건 수술 확인서가 나가면 돼요. 이 치아를 뭐 때문에 뺐는데 거기서 보는 거는 이 치아를 뭐 때문에 뺐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치조골 이식 수술을 시행함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근데 상악동 거상술을 했어. 상악동 거상술을 하면서 치조골 이식 수술을 같이 보통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원장님들은 상악동 거상술 시행함이라고 많이 적어주세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치조골 이식술이라는 명칭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다시 또 수술 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악동 거상술을 하면서 치조골 이식 수술을 같이 했다. 그러면 상악동 거상술 앤드 치조골 이식술을 같이 시행함이라고 적혀져서 나가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조골 이식술이라는 명칭을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도 이런 환자분이 있으셨거든요. 원장님이 그냥 상악동 거상술 시행함이라고 나갔는데 보험회사에서 다시 요청이 온 거예요. 치조골 이식술이라는 얘기가 빠져있다. 그걸 한 거냐 안 한 거냐 라고 여쭤보셔가지고 했다라고 해서 다시 수술 확인서가 나갔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내가 예를 들어 이런 문구가 안 들어가서 다시 이제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다시 정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이렇게 돼서 못 받았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컴플레인 하시면 다시 정정해서 신청을 넣으면 되니까 저희가 수술 확인서 다시 적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게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